여보세요. 혹시 김현옥 씨 맞나요? 저 최상우예요. 고등학교 때 50년 만에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김현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73세의 첫사랑과 재회해서 다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자녀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시작한 황혼 로맨스, 심지어 73세에 동거까지 시작한 저희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197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17살 수줍음 많은 소녀였어요. 같은 반초상우라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키도 크고 성격도 활발한 인기 많은 학생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졌는지는 지금도 신기해요. 상우는 수학을 잘했고 저는 국어를 잘했거든요. 서로 공부를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연호가, 우리 졸업하면 같은 대학 가자. 응, 그래. 우리 꼭 함께 하자.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그저 같이 걷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우는 서울대에 합격했고 저는 지방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연락이 쉽지 않았죠.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소식이 뜸해졌어요. 마지막 편지에서 상우가 썼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연호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나 봐.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가슴 아프고 서러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상우를 잊으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26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저는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상우가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그마저도 희미한 추억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죠. 남편과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큰 갈등 없이 그냥 평범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말 멍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장례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남편을 사랑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4년째 되던 해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졸업 55주년 기념 동창회였죠.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다들 늙은 모습 보는 게 우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강력히 권해서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동창회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는 길,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옛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호가,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많이 늙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과 똑같은 상우가 서 있었거든요. 상우야? 연호가, 정말 연옥이 맞지?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창회가 끝나고 상우가 제게 말했어요. 연호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호텔 1층 카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상우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잃었더라고요. 암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나도 혼자 지낸 지 5년째야. 아이들은 다 컸고 손자 손녀들도 있지만 솔직히 외롭더라. 상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5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죠. 연호가, 연락처 좀 알려줘. 가끔 안부 궁금할 것 같아. 그렇게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동창회 후 일주일쯤 지나서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호가,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혹시 시간 되면 다시 만날까?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우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이해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래, 한번 올라가 볼게.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됐어요. 상우는 퇴직한 교수였는데 서울 강남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연호가, 여기 한강공원이야. 예전에 우리가 걷고 싶다고 했던 곳 기억나? 고등학교 때 상우가 나중에 서울 가면 한강에서 데이트하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5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거죠. 한강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상우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연호가,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너를 떠나보낸 게 평생 후회였어. 무슨 소리야?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야,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결혼해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너가 있었어. 상우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완전히 잊었다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가끔씩 상우가 생각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상우와 있으면 마치 17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설레고 기다려지고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어느 날 상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연호가,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나는 너를 사랑해. 73살이라고 사랑하면 안 되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우야, 나도.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상우가 저를 껴안았어요. 50년 만의 포옹이었죠. 우리 사이가 발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자녀들의 반대였죠.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서울에 올라가고 외출이 잦아지니까 큰아들이 눈치를 챘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서울에 가세요? 응, 친구들 좀 만나고. 하지만 결국 들켜버렸어요. 상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이 우연히 봤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런 일을. 엄마 나이도 생각하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들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죠.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70 넘었는데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상우와 헤어질까도 생각했어요.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상우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연호가, 우리 그냥 이렇게 끝내야 하나? 애들 때문에? 상우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딸이 심하게 반대했대요. 아빠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 얼굴을 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이 나이에 사랑이 맞는 건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상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호가,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15년? 그 시간마저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 맞는 말이었어요. 젊을 때는 앞날이 창창하니까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6개월간의 고민 끝에 우리는 결정했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대로 살기로 한 거죠. 상우야, 우리 함께 살자. 정말? 연호가, 정말 그래도 될까? 응,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더 망설여.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73세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법적인 재혼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함께 사는 걸로 했죠. 상우의 서울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배려하며 지내다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우가 커피를 타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요. 함께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정말 신혼 같았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창피하겠다. 품위가 없어. 이런 말들을 귓가에 들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남들이 간섭하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머, 보기 좋으세요. 그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로맨틱하네요. 드라마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매일이 새로웠어요. 상우는 요리를 잘해서 특별한 날에는 직접 요리를 해줘요. 저는 청소와 빨래를 주로 담당하고요. 연호가,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 응, 오늘은 궁궐 구경하러 갈까? 70 넘어서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복궁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영화도 봤죠. 다른 커플들 사이에서 손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함께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서로 챙겨주니까 건강 관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상우가 혈압약 먹는 걸 잊으면 제가 챙겨주고 제가 당뇨약을 깜빡하면 상우가 알려줘요. 연호가, 약 먹었어? 어머, 깜빡했네. 고마워. 혼자 살 때는 대충 먹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요. 함께 아침 운동도 나가고 건강한 음식도 해 먹고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특히 큰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게 되었어요.
손자들도 가끔 할머니 안부를 물어보고요. 상우의 자녀들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극렬히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빠가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함께 살면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여행을 하는 거죠. 연호가,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좋아. 그런데 우리 나이에 여행이 될까? 뭐가 안 돼? 건강한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왔어요. 정말 신혼여행 같았죠. 호텔에서 함께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데 마치 꿈 같더라고요. 올해는 부산도 가보려고 해요. 상우의 고향이거든요.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고 추억의 장소들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를 보며 영감을 받은 분들도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옥 씨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네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나도 옛 친구들 연락해 볼까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인정 못할까 싶어서요. 상우와 함께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이기적인 면이 많았어요. 서로 독점하고 싶어 하고 질투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달라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늙어가는 걸 받아들여요. 연호가, 나 요즘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연호가,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그럼 우리 천천히 걷자. 서로의 약해지는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둘 다 70대 중반이니까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상우야, 만약 내가 먼저 아프면? 그때는 내가 돌봐줄게. 너도 나를 돌봐주고. 만약 둘 다 아프면? 그럼 함께 요양원 가자. 다만 같은 방으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서로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녀들과도 대화를 시작했고요. 여전히 우리 같은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뭘 하느냐는 식의 반응들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외로우면 안 되나요? 행복하면 안 되나요? 젊은이들은 연애하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걸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행복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느새 저는 75세가 되었고 상우도 76세가 되었어요. 함께 지낸 지 2년이 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자녀들 눈치를 보고 상우를 보내버렸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낼 만큼 행복했어요. 75세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고 76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